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얻게 하는 시간 2021학년도 화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오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직선이 원 넓이를 2등분한다. 직선이 원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원의 중심을 탁 지나야 되는 거죠. 중심을 지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갔더라도 넓이를 2등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 부분을 정리가 안 됐으니까 정리를 좀 잘해야겠죠? x-a의 제곱. 그럼 어떻게 되죠? y-a의 제곱 되겠고 a제곱 2a제곱에다가 또 이항을 좀 시켜야 되니까 3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바꿔가야 되겠죠? 자,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원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요? 중심을 좀 지나야 된다고요? 와, 그러면 이제 a,a를 지나야 되나요? a 대입하고 2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a 값이 2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뒤에 이제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쪽 식이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대입해 주니까 4, 3, 12 플러스 4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죠? 자, 그러면 25 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이 5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2파이 r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0파이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중심을 지난다 라는 부분을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져 있으니까 그 부분 좀 판단해야 되겠고, 뭐 정의된 부분에서 뭐 직선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의 이제 반지름 부분들 좀 이제 구해 가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가장 간단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이론, 중심지라면 넓이 2등분한다. 잘 체킹해 가시기 바랍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쭉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인수분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a 세제곱 처리가 되는데 뭐 차수가 달라지는 거 보니까 a가 되는 거 봅니다. 자, 1 a 처리가 되게 되면 8 되려면 되겠고 8a 그럼 a 제곱 남고 a 세제곱 역시 감히 자 역시 맞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 이곳에다가 이제 대입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미 a라는 근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또 a라는 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a 제곱 8a 플러스 8a 플러스 a 제곱 이 부분은 또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처리가 되겠고 2a 공통의 a 플러스 4는 0이 되면 안 된다. a는 0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조건 좀 나와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판별식을 좀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을 써야 되겠군요. 4, 4, 16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 처리되겠고 이 부분이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크다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곳에서 이제 정수의 수를 이제 열심히 쭉 구해가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이 조건에 좀 0이 좀 걸리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또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 2, 3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거니까 정답은 뭐 6개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뭐 3차식의 뭐 근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실근 이런 형태들 이론 정리가 됐을 때 일단은 뭐 인수분해를 해서 하나를 좀 정하고 3차식에 이제 실근을 좀 하나를 갖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하고 나머지 2차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거 이제 2차 방정식 이론들 이제 문제에 맞춰서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 이제 근이 하나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지금처럼 뭐 서로 다른 근이다. 뭐 중근이다 이런 표현들에 관여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잘 챙겨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이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3,4 차분하게 해볼까요? STS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뭐 3대2로 내분점이라고요. 그럼 열심히 더하기해서 5에다가 그러면 3t 플러스 2, 3은 6 처리해서 하나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 5분의 3s 플러스 2, 4, 8 해서 내분점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1대2 외분이요. 1대2 외분. 와, 그러면 또 1-2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처리가 되겠고
저 마이너스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6, 부호를 좀 바꿨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1에 그러면 s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주좌표 구했는데 또 다시 중점좌표를 또 구해야 되는가요? 중점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래도 계산은 좀 중점좌표를 해야 되죠. 그럼 5분의 3t 플러스 6하고 이 부분은 이제 뭐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6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x좌표가 4란 얘기는 8을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되죠? 좀 정리를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나요? 그래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에다 뭐 5배를 해서 3t 플러스 6, 5, 6, 30, 마이너스 5t, 5, 8, 4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줬으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36은 이꼴 40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2t 결과가 그냥 마이너스 2t 할까요? 2t 4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t 값은 마이너스 2 해서 t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y 좌표 역시 5분의 3s 플러스 8 처리해 주겠고, 부호를 좀 바꿔 써야 되겠죠? 8 마이너스 s 처리한 결과 y 좌표가 6이었는데 2배 해서 1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또 5배요. 3s 플러스 8 40 마이너스 5s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5, 10이니까 6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2s 처리가 되겠고 48이니까 12가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이제 s 값은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6 해서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었는데 이때 또 이제 t 값하고 s 값을 또 다시 더하게 해달라. 더하게 해주면 그다음 계산은 이제 별 문제가 없겠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8에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 중점 한 문제에 모든 공식을 그냥 다 갖다 집어넣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제 그럴싸해졌죠. 그냥 확인 내분점 하나만 묻기도 좀 그렇고 외분점 하나 묻기도 좀 그러니까 한 문제 내분점 외분점 중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착실하게 우리가 이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 학습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 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2차 되어 있고 하나는 1차 되어 있다면 기본적인 풀이 원리는 1차 부분을 2차에다가 대입을 딱 해서 풀어가는 것이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보편적인 방법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전개해서 대입하는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한데 조금 좀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2차 이 부분들이 좀 잘 살펴봤더니 원방정식이 되어 있고요. 1차 부분들은 당연히 직선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런 문제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자, 만족해주는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직선이 원 부분으로 만나는 점이 좌표가 존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4x-3y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거리를 이용하는 그런 풀이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5분의 00 대입하니까 k의 절대값 되어 있고 반지름 길이가 2로 되어 있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만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k의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당연히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구해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좀 만족하는 정수계수 구하라 이렇게 되면 21개를 답하면 되니까 풀이도 더 가볍게 끝나는 그런 문제 유형. 자, 문제 자체에서 연립방정식이라고 문제 좀 언급을 되어 있지만 그 부분들의 식을 좀 잘 관찰했을 때, 물론 이제 기본 풀이는 알아야 됩니다. 1차, 2차 이렇게 대입해서 가는 풀이 해서 이제 판별식 t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사를 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연산 부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문제의 뜻을 좀 해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되니까 풀이법이 상당히 간단해져가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단원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각각 8a 주어진 직사각형의 모양의 종이를 대각선을 따라서 딱 접어가지고 접혀진 부분의 넓이가 10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접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각하고 이렇게 좀 접혀진 각도 이렇게 옮겨진 거니까 각도가 똑같을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들하고 요 부분들 애초에 이제
직사각형 모양을 정했으니까 평행선이었으니까 뭐 억각 형태가 돼서 이렇게 좀 각도가 좀 같게 됐습니다. 됐죠? 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메모했는데, 자, 그렇게 된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가는 거니까 이런 길이를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쪽 부분에 x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 한 변 길이가 8이었으니까 8-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a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이 좀 이렇게 좀 만들어졌을 때 이곳에서 우리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당연히 관계식은 피타고라스식이 되겠습니다. a 제곱 8-a 8-x 의 제곱을 구하게 되면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x제곱이 좀 소거가 되면서 a제곱 더하기 64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16x 이렇게 해서 좀 이항해서 깔끔하게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됐고요. 자, 겹쳐진 부분의 넓이다 라고 했는데요, 넓이 2분의 1 밑변 길이는 뭐 그럼 이제 이쪽을 이제 밑변으로 처리하고 요걸 좀 높이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x 이 부분들이 10이다. 좀 더 이쁘게 쓰면 ax는 뭐 20이다 해서 관계식 두 개를 얻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x를 좀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다. a 제곱 더하기 64는 이꼴 16 곱하기 이곳에서 x 값은 뭐 a분의 2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럼 이제 3차식이 되는데, 그죠? a 제곱에다가 그럼 이제 a를 뭐 곱하기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64a에다가 그러면 이쪽이 이제 320 이렇게 처리되는, 이제 3차 부분을 좀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런 증거 3차를 풀어갈 때는 좀 어떻게 좀 현명하게 좀 잘 푸는 방법 없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냥 곱하겠다 하지 말고요, 그냥 6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20 이렇게 처리되는데 320을 일단은 소인수분의 4, 8 뭐 이런 식 좀 보면 되겠고, 왜냐면 이쪽에 이제 64가 돼 있으니까 이쪽 가로 부분 지금 두 개 이제 곱을 이용해서 좀 처리하려는 겁니다. 자, 64보다 큰 숫자가 돼 있으니까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렇다고 이 180 160 이건 좀 너무 큰 것 같고요, 그죠? 그럼 이제 4에다가 64보다 좀 더 큰 것 같은데 이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제 a 값이 4라고 하게 되면 16 더하기 64 이렇게 처리해 두니까 이제 80 되는 게 맞죠? 됐습니다. 그럼 a 값 4에서 가볍게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뭐 풀이를 해도 3차식 인수분해 풀이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좀 큰 숫자가 나왔을 때는 그 인수 찾기가 좀 쉽지 않아서, 자, 그럴 때는 이 큰 숫자를 좀 소인수분해해서 그런 값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됐죠? 자, 중간에 좀 센스 있게 대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여러 번 풀다 보면 생기는 뭐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평상시에 좀 수학 공부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인에 반해서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4자루씩 나눠주게 되면 3개가 남고 5개씩 주어지면 3명의 학생은 1개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생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학생 수 모르니까 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필 개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4개씩 나눠주니까 4x 그리고 나서 3개가 남았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5개씩 주어지게 되면 3명이 못 받는다. 쭉 가는데 마지막 3명이 이제 못 받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요 사람은 좀 받을 수 있겠고, 그 앞에까지는 또 무사히 또 다 받는 거죠. 여기 이제 x-4명, 1명, 또 3명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기는 5자리씩 받는데 x-4명까지는 무사히 다 받으니까 요거보다는 이제 명수가 더 많겠죠. 여기 이제 부분에 가서 이제 1부터 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요, 학생 수가 좀 많다면 5개씩 받았을 때 x-3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꽉 차게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학생 수의 이제 가장 큰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좀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x-4 아이고 원래 4가 아니라 20인데 이게 좀 마음이 또 급합니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거 풀게 되게 되면 x는 작다 2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쪽 풀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4x 플러스 3 되어 있고 5x-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크거나 같다 이항시키니까 1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x값은 18명보다는 크거나 같고 23명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학생 수가 좀 그럼 가장 많으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22명이에요 라고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식 세워가는 부분들이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대표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y는 mx가 4점을 꼭 점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mx의 수직이고 넓이를 2등분하는 다른 직선 하나 더 구해서 이때 이제 미지수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할 때는 과연 어떤 직선일까요? 대각선의 교점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자,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2등분 되겠죠?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대각선 자체가 이제 넓이를 2등분을 하는 곳에서 이렇게 이 대칭되는 이 형태로 이제 넓이가 더하기 빼기 이런 모양이 되어가는 거니까 전체 절반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정 가운데에 해당하는 정 가운데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각선은 이제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A, B 좌표를 보게 되면 X 좌표가 1, 7, 8이 되니까 4가 되겠고 B, C 좌표를 보게 되면 이제 Y 좌표를 먼저 살피면 되겠죠. 5, 13, 18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9 해서 좌표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y는 이꼴 mx가 4,5를 지나야 되겠다. 그럼 이제 y는 이꼴 4분의 9x 해서 mx 직선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를 좀 구했습니다. 자, 이제 수직이고 넓이를 또 2등분 해야 된다면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9분의 4 처리되어 있군요. 기울기 곱 마이너스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 중심접 대각선의 교점인 4,9를 또 지나야 되니까 x-4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4x에다가 9분의 16에다가 9분의 8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좌표 자체가 좀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좀 얻어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뭔가요? 4bm 더하기 a분의 8 뭐 이런 부분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4에다가 b 값이 9분의 이것도 뭐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7 처리가 되겠고 m 값은 얼마 있습니까? 4분의 9 해서 이제 또 곱하기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a분의 8 해야 되는데 8 곱하기 해주겠고요. a 값이 마이너스 9분의 4 역수해 두니까 그럼 또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곱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4가 소거되고 9가 오 이게 다행입니다. 97. 그 다음에는 또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고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렇게 되면은 정답은 뭐 얼마가 되는 거죠? 79가 되는 건가요? 79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렇게 뭐 대단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닌데 숫자가 중간에 뭐 갑자기 또 큰 숫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또 살짝 좀 이제 긴장을 좀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역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대각선의 교점 구해야 되니까 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고 다행히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좀 빠르게 좀 구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수직이니까 기울기 좀 구하고 좌표 있고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미 정해진 숫자를 가지고 연산하는 계산해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무난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복잡한 이론이 사용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중심에서부터 1,0을 지나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자, 알겠습니다. 중심에서부터 1,0을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수의 d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원 방정식을 좀 일단 열심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x-5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y 제곱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은 지금 완전 제곱하면서 이제 25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중심 좌표 구했고 반지름 구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0이라고 해주면 자, 우리가 좀 원을 좀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쭉 원 열심히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이걸 중심 축을 뭐 이렇게 함부로 그으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 그냥 축을 좀 지울까요? 됐습니다. 자, 중심 좌표 5,0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반지름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1,0이라는 점이 이 내부에 있는 점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짧은 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건데 됐습니까? 중심에서부터 여기를 지나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수직될 때 이 거리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좌표에 있으니까 여기 거리 자체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직선이 되게 되면 이제 이 중심을 지나는 거니까 이건 거리가 0도 있겠습니다. 가장 먼 거리가 4가 있겠고
그 다음엔들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긋다 보면 거리가 1도 있고 2도 있고 뭐 거리 1, 2, 3 이런 거리들이 다 나오겠죠. 자연수가 되는 그런 값들이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자연수라는 것은 1, 2, 3, 4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값들을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 값 더하기해서 10을 쓰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원 나와 있으니까요. 원 방정식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서 중심좌표하고 이제 반지름 좀 구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1,0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 좀 좌표 표시해주고 직선들 표시할 때 자, 이제 가장 먼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여줬고 가장 짧은 거리 중간에 뭐 이런 거리들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연 자연수가 뭘까요? 0과 4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갈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자연스럽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위치 관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문장들을 좀 생각하게 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자,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그냥 수식 사이로의 관계로만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낯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의 한 점 A, 1에서 원위의 점 AB에 대해서 그 다음에 PA, PB와 그렇군요. P점 있고 A점, B점인데 쫙 일직선상에 있어서 PA 곱하기 PB 결과가 4가 됐다. 점에서 P액은 접선을 또 구했는데 기울기 곱을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기울기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게 또 오래간만에 나온 그런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좀 y 값이 1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1이라서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좀 접선이 되겠고 중간에 좀 이렇게 그었거든요. 여기 B점이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요거는 자연스럽게 길이가 이제 A가 되겠고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좌표가 A, 여기 좌표 B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과연 기억나려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PA 곱하기 PB 이렇게 이제 길이를 곱하기 해주면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접선 부분들을 문자 없는 문자 T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접선 PT 이런 길이의 제곱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할선 정리 이렇게 공부했을 텐데 PA 곱하기 PB는 PT의 제곱 중간에 뭐 혹시라도 또 다른 선들이 뭐 하나가 이렇게 더 있어서 교점 자체를 뭐 C, 뭐 D 뭐 이런 식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PA, PB는 뭐 PC 곱하기 뭐 PD 뭐 이런 식 형태에서도 결과 나오는 이런 부분 이제 할선 정 이렇게 되는데 좀 기억나십니까? 자,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사실은 이렇게 접선 그었을 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해서 삼각형을 이제 만들게 되면 요 각하고 요 각이 또 같아지고 요 이제 공통 이렇게 돼서 닮음을 이용해서 그죠? 작은 삼각형하고 삼각형 PAT하고 삼각형 PTB하고 이제 닮은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요 이제 할선식인데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학습이 좀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면 좀 저점 이제 또 접선을 그어서 이제 이 닮은 모양을 좀 찾아내서 이 값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거쳐서 이제 A 값이 그러니까 이제 이 A의 제곱값이 이제 문제에서 4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A 값이 2 이렇게 처리돼서 이 P점 좌표가 2,1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밝혀내는 과정이 이 문제에 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Y 좌표가 1이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 중에 하나가 M 값은 자동으로 이제 0이 된다는 이런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 중에 하나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을 이렇게 긋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다른 기울기 하나만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 밖에서 그은 거라서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울기를 m철에서 x-2 더하기 y1 y좌표 1에서 이게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이퀄 제로 이렇게 식 만들고 그럼 이제 중심 좌표가 이제 0,0이니까 접선 구해가는 거니까 반지름 길이 1입니다. 이런 부분 좀 이용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m제곱 플러스 1 루트 씌우고요. 00 들어가니까 2m 마이너스 1 절대값 처리하는 부분들이 1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해서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한 것은 이제 m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 좀 소거되면서 3m 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이제 m 값 자동으로 이제 뭐 0도 하나 나오는데 지금은 뭐 두 분의 합거라고 있으니까 각각 0, 3분의 4 이렇게 안 하고 곱하로 합이 이제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답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이제 풀이한 프리법들은 뭐 그냥 보편적인 풀이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했을 때 이제 점을 지나는
이제 밖의 점에서 접선 걸 때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해서 풀어가는 이제 보편적인 풀이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다가 이제 이 P점 좌표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어져 있었는데 이 좌표 자체를 찾는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할산 파트 부분 좀 이제 메모해 드렸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메모를 남겨드리면 이제 닮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닮음은 이제 AT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제 PTB 삼각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닮음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이용하시면 좀 이제 이 관계식 이제 생각 안 날 땐 그래서 이제 닮음 B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도형의 좀 기초적인 원과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이론이 좀 이제 선행돼야 되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복습하는 기회를 삼아가면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두 점과 직선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가질 때 베타 마이너스 5알파의 값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파 놓게 되면 베타 값은 2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A점 B점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요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5 해서 각각 거리 열심히 가지고 제곱해서 풀이를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요런 식을 좀 이제 만들어 가게 되면 2차 식들이겠고, 뭐, X 좌표도 해야 되고, Y 좌표도 해야 되고, 뭐, 좌표도 또 이제 큰 틀에서는 A 좌표도 있고, B 좌표도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이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해져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자, 원래 이제 이 문제의 유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취지를 살린, 그럼 약간 좀 다른 풀이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럼 무슨 풀이를 좀 소개하냐면요. 자, 직선이 있고 두 점 A,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곳에 이제 점 P를 잡아서 자, 이렇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P점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게 되면 요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니까 변수가 이제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때 이제 변수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언제 이제 전체 최소가 되는지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AB의 중점 M 이런 걸 이렇게 잡아가게 돼서 삼각형을 좀 만들게 되면요, 우리가 배운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요, 두 배의 주어진 식은 AM 제곱 더하기 PM 제곱 이런 식이 있습니다. 중선 정리를 공부했죠. 중선 정리 이런 식을 좀 이용해서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M 제곱은 이제 이 값은 이제 고정된 값이 되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PM 제곱 이 부분들이 최소가 되게 되면 이제 전체 결과가 최소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 그럼 결론이 나왔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A, B라는 점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럼 이제 중점 부분에서 최소 거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선발 내에서 제일 가까운 점, 이 점이 이제 바로 B점이 될 때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다. 이런 형태를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A, B의 이제 중점들을 쓱 구하고요. 중점 4, 2 됐으니까 6에 3 구하겠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분의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중점 좌표를 구하고 이곳에서 이제 수선을 내리는 거니까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아예 PM 직선의 방식을 구해보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방정식을 만들면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소거되고 2분의 4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직선하고 원래 직선이 뭐였죠? 원래 직선이 2x 플러스 3이었나요? 이 직선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2분의 1x 마이너스 2하고 교점을 구해버리면 그 교점이 P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x는 이꼴 마이너스 5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y좌표는 마이너스를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구했던 알파, 베타에서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답까지 마저 하고 합시다. 5알파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베타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0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계산 결과는 9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9 구했습니다. 자, 큰 흐름트 다시 한번 조금 다른 접근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기본 풀이는 그냥 P점 좌표가 직선의 점이니까 놓고 거리 구하고 거리 제곱 더하기 거리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좀 식을 세워가면 알파의 2차 식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 2차식을 구해서 이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참수 문제 풀이가 가능한 건데, 좀 다른 관점에서 식 만든 취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서 보게 되게 되면, 자 이제 두 점 변수가 있는 건데 m 해가지고 이제 중선 정리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면 한쪽이 이제 고정되는 거니까 pm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당연히 수직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pm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그죠? 그렇다면 원래 두 직선의 이제 교점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풀이를 통해서 풀면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설명하니까 좀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자체가 이제 딱 읽으면서 좀 생각이 난다면,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될 것은 중점,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방정식, 이런 부분들만이 이제 연산만 딱 해주면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0번 좀 그럴싸한 이론들 중선 정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다음에 뭐죠? 결국은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이 되는 건가요? 중점 구하고 수직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풀어가는 문제로 좀 설명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낯선 형태의 설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세 꼭지점 ABC 좌표가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AC하고 AD 길이가 같아지도록 D점을 AB에 잡았습니다. 요 길이 A하고 C하고 길이 같아지도록 D점을 잡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A를 지나면서 이번에는 DC의 평행한 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 이걸 쭉 연장해가지고 만나는 점 P를 또 잡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무게중심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또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가요? 요 선을 조금만 더 이렇게 또 연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평행이 일단 이등변이니까 이제 각도가 좀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되는데요. 평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각 C 파트 부분하고 이쪽에 각 CAP 파트고 요 각이 이제 서로 엇각이 되면서 이제 각도가 같아지겠죠. 그 다음 이쪽에 각 ADC 할 때 생기는 이 D각하고 그 다음에 각도 이 바깥쪽에 생기는 이 각이 또 이게 좀 무슨 각이죠? 동의각 형태에 대해서 또 같아지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문제에서 AP 이 직선이 바로 이제 뭐가 되죠?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성질이 있는 이런 부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도형의 닮음에 의해서 AB 길이 대 AC 길이 B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BP 대 CP 길이가 됩니다. 뭐 이런 형태의 이론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론인데, 자, 또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 이론이 또 하도 오래간만에 돼서 이게 또 좀 기억이 잘 안 나죠? 와, 이것도 큰일 났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AB 길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AB 길이를 좀 열심히 구하게 되게 되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5제곱, 12제곱 이렇게 처리되죠. 5제곱 더하기 12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하니까 요건 이제 13으로 풀리는 수가 나왔네요. 그 다음은요, AC 길이를 이렇게 그러면 4제곱,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4제곱 더하기 3제곱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림 모양을 조금 외곽의 이등분선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나요? 와, 됐습니까? A, B, C 여기가 이제 15대 15가 아니고 13대 5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좌표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 P점이라는 것은 이 길이가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되는 거 짠짠한 결국 이제 13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죠? BC 길이를 이제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이 P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B점 좌표 그럼 -5, -9 놓고 그 다음에 이제 C점 좌표 4,0 놓고 13대 5 해서 이제 열심히 또 산수해야 되겠네요. 와. 일단은 외분이니까 13, 5 빼니까 8분의가 되겠고요. 그럼 이것도 곱하면 얼마입니까? 4, 3, 12 처리되니까 52에다가 빼기 더하기 25 처리해주면 X좌표 8분의 Y좌표는 0이고 빼기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B점 좌표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또 뭘 구했죠? 무게중심 구하는 거예요? ABP의 무게중심. 이제 A점 좌표 또 필요한 거니까 A점 좌표 0,3에다가 B점 좌표 -5, -9 되는데, 자, 무게중심을 구해서 또 좌표를 다 더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아예 무게중심 좌표들을 그럼 이제 뭘 하는 거죠? 3분의 x1, x2, x3 이렇게 구하고 3분의 y1, y2, y3 해서 이제 열심히 구했는데, 이 나온 결과들을 좀 다시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3분의 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좌표 x1,
y1, 뭐 x2, y2, x3, y3면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 이제 최종 답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3분의 그럼 이제 i 이제 이렇게 더하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77에다가 77에다가 45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2에다가 그럼 122가 되겠고 8분의 122 처리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좌표에서 더하기해서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해서 1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4 8을 곱하기 해주면 48 32에다가 8일은 8 이렇게 처리니까 112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마이너스 110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산 좀 효율적으로 잘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8분의 10에다가 그러면 이제 38이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34가 되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34는 또 약분을 좀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3 곱하기 4가 약분돼 8이 약분돼서 일단 4를 좀 쓰고요. 34 하면 17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12분의 17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와우 계산 12분의 17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계산 부분들은 이거 좀 이렇게 분수가 자체가 좀 나와가지고 계산 좀 우리가 좀 시간 쓰게 만드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대단한 건 아니고요. 맨 처음 주어진 부분들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외곽의 이등분선돼서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같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각도 표시해줬고요. 평행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억각 표시해줬고요. 그 다음 동위각 표시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 P라는 선이 외곽의 이등분선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외곽의 이등분선 됐을 때의 성질 이제 AB 길이, AC 길이, B가 BP 대 CP 이런 B가 돼서 자 이제 BC를 13대 5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 결론 내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중학교 때 배웠던 이론들이 또 관여돼서 지금 또 배웠던 외분점 구하는 거, 무게중심 구하는 거 연결되는 거니까 좀 학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화성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x 세제곱은 1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죠.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이곳에 이제 허근이 나오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뭐 마이너스 1이에요. 오메가 바 곱하기 해주면 1이에요. 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 0이에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오메가 세제곱은 1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만족해주는 50 이하의 자연수 K 개수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오메가 4제곱, 4K제곱 이 부분들은 뭐 그럴수록 처리가 되는데, 자, 밑부분이 이제 오메가 플러스 1 이런 건 좀 불편하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고, 이런 거 이제 4제곱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이것은 오메가 8제곱이 되죠. 되겠습니까? 뭐 4제곱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4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는데 자 이제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제곱이 1이니까 6제곱 1 되겠고 그럼 이제 오메가 2K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K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풀식을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K 값이 1이 되게 되면 이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오케이. 정립했죠? 자, K 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 4제곱, 4제곱은 오메가가 되겠고, 오메가 제곱, 순서를 좀 바꿨으면 되죠, 이렇게. 이거 좀 순서 바꿔서 써놨습니다. 또 1 이렇게 처리될 거니까 역시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K 값이 3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오메가 6제곱 1, 오메가 세제곱 1, 그 다음 1, 이런 부분이 0이다. 이건 성립하지 않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3번 중에서 2번 지금 세제곱마다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메가 부분들은 3번마다 규칙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부분, 2인 부분 이렇게 살펴봤을 텐데 1이면 되고 3으로 나눴다는 경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이제 근데 이 K가 이제 50까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일은 3에다가 3, 6, 18 해주면 이게 지금 48이 되는 거니까 48이 되는 거니까 16번 반복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가 좀 남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16번 동안 실질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이제 2번이 되는 거니까 16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 2개가 생긴 것은 이제 순서대로 1, 2가 되는 거니까 또 2가지가 또 성립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은 32에다가 3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5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성립하는 것은 그래서 몇 가지? 34가지 이렇게 좀 해서 개수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허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문제마다 이제 주어진 식을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잘 적용해서 풀이할까 뭐 이런 부분들인데 차분하게 뭐 인수분해해서 그때 이제 얻을 수 있는 성질들을 좀 메모를 좀 남기고요. 됐습니까? 뭐 성질들은 이건 외에도 좀 더 있습니다. 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이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근을 구해서 2분의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이제 요런 거하고 요런 거 성질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이제 오메가 제곱이 뭐 오메가 바가 됩니다. 뭐 이런 성질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때그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식들하고 주어진 우리가 이런 정보들하고 어떻게 좀 연결시켜서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밑부분이 오메가 플러스 1 되어 있는 부분들은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만들겠고 그 다음 지수 처리해서 깔끔 놓고 세제곱 이론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식을 만들어가는 이 절차가 우선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되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숫자를 차곡차곡 이제 대입해서 세 번마다 규칙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절대값에서 더하기 한 결과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다. m값의 범위를 이걸 만족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자, 이제 주어진 식 두 근의 합이 4 이렇게 되는 거겠고 뭐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뭐 우선 판별식 D도 좀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4분의 대해지면 4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1 처리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m제곱 플러스 3 처리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항상 0보다 큰 이런 형태가 되니까 뭐 근을 두 개를 갖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합이 4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알파 절대값 더하기 베타 절대값 했을 때 뭐 5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는데요. 뭐 이건 아무리 못해도 4는 되는 거죠. 뭐 합이 4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벗어난 이런 부분들을 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근 봤을 때 지금 2에서 지금 대칭축이 2가 되겠고 두 근의 합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가서니까 뭐 합하면 뭐 2 플러스 알파, 2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 합이 4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4를 좀 벗어나서 이제 절대값이 이제 5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두 근의 합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수를 풀리는 경우가 돼 있어서 뭐 작은 수를 근을 알파라고 하고 큰 근을 베타라고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음수를 풀리는 거죠. 이게 좀 양수를 풀리는 이런 경우에 이제 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제 두 근의 차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5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큰 이런 경우에 대한 의미를 좀 갖겠습니다. 자, 이때는 그럼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뺀 이 차이가 이제 5가 된다는 얘기는 2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제 2분의 5 이만큼씩의 이제 차이가 돼가는 거니까 이 실제 숫자로는 가장 작아지면은 2분의 5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차이까지 이쪽 큰 숫자는 2분의 5를 더하게 해주니까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까지. 그래서 이제 이 차 함수가 이제 근을 이렇게 이제 가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차이가 이제 5보다 작은 거니까 그거보다는 좀 살짝 안쪽으로 가는 거겠고 그렇단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 참수를 지금 이렇게 좀 그림 이렇게 좀 모양을 봤을 때 요 이제 2분의 5라는 이 함수 값을 대입해주면 이제 당연히 양이 되겠고 제일 작아지면 이제 여기를 일단 통과하는 것까지 가능해야 이제 5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살짝 이제 함수를 보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함수를 다 순간 이제 fx 이런 식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작은 숫자 대입하죠. 절대값 작은 숫자. 이런 걸 대입했을 때 결과들 쫙 나오면 이 부분들이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됐죠? 실질적으로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12, 13 처리되겠고 빼기 m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m제곱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값의 범위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2분의 루트 1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드디어 이제 m값의 범위를 구했군요. m값의 범위를 구하고 이들을 또 나중에 또 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좀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론 맨 처음에 이제 방정식에서부터 지금 출발한 건데 두근의 합 판별식에서 이제 근 같습니다 이런 거면 당연히 두근 갖는 서로 다른 두근 갖는 거라는 거 됐고 이제 절대값 해석하는 거서부터 좀 된 거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 합일 땐 4니까 뭐 이 부분들이 뭐 양양으로 풀어서 계산했는데 뭐 4보다 작아질 일은 없는 거고 그죠? 이제 더 큰 숫자가 나올 때는 언제인가 물어봤을 때 제가 하나 음수쪽 양수쪽 이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역시 해석하는 부분들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가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큰 숫자에도 작은 숫자의 차이가 될 때 그러면 이제 이 대칭축 부분이 이제 2라고 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따지면 이제 2분의 5만큼 차이가 되는 거겠고 그러면 그거의 근 자체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 이거보다 이제 더 커지면 안 되겠죠. 그럼 차이가 이제 더 벌어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함수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러한 식을 세워가는 좀 그럴싸하게 좀 이론 정리가 됐죠. 자, 조금 단원을 넘나들면서 풀이를 해서 뜻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만은 좀 아는데 그래도 뭐 다 2차 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제 2차 함수 이론들이니까 조금 이제 침착하게 설명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워진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함께 살펴봅니다. 양의정수 A, B, C, D가 주어진 식들을 쭉 번역시켜줄 때 D-B 값을 구해달라. 조금 독특한 식들이 나왔습니다. B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P의 4, 5 동시에 만족하려면 20제곱 이런 걸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라는 값은 P의 4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B라는 값은 P의 그럼 얼마 돼요? 5제곱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C 세제곱하고 D 제곱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또 Q의 6제곱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C라는 값은 그러면 또 뭐가 되죠? Q의 제곱, 그 다음 이제 D라는 값은 Q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C-A 값이 19다라고 되어 있는데 C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Q 제곱에다가 A라는 부분들 P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19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Q 플러스 P 제곱에다가 Q 마이너스 P 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은 19가 되겠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두 수, 정수들 가지고 좀 열심히 산수를 해야 되는데, 19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소수기 때문에, Q 더하기 P 제곱이 19가 되겠고, Q 빼기 P 제곱이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게 좀 작은 숫자겠죠? 뺑 값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Q 값이 20에 10 처리가 되겠고, 10이 됐으니까 P 제곱은 그러면 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는 또 뭘 구하라고 했나요? D-B를 구하라고 했나요? D는 그럼 뭔가요? D는 Q 세제곱 처리가 됐고 B는 그럼 또 뭔가요? P 5제곱 숫자도 큰데 자 해야 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10 세제곱 이거 맞는 건가요? 갑자기 그럼 이제 이거는 또 3의 그럼 뭐죠? 5제곱인가요? 천은 그래도 금방 계산되네. 3의 5제곱은 그러면 81 곱하기 3 처리되는 건가요? 243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정답은 757인가요? 757 해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패턴일 것 같습니다. 되죠? 757이 있어야 돼. 그렇죠. 있습니다. 자, 역시 맨 처음 접근법 자체를 좀 바르게 했더니만 조금 중간 과정은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풀이가 잘 되는군요. 자, 이렇게 지수가 다른 이런 형태일 때는 그 최소 공배수 형태의 개념에 다른 문자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여기 있는 밑에 해당하는 A, B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표시 가능하거든요. 역시 C, D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정보 부분 이때 이제 19라는 부분들은 아주 센스 있게 잘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소수라는 거죠. 소수. 그죠? 1 곱하기 19밖에 없는 그런 형태 이제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처리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는 절차.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자, 이제 곱셈 공식 부분들은 이제 화려하게 좀 장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대처했는지, 특히 이제 지수가 다를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또 학습하는데 살짝 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세 지점 A, B, C의 대리점에 있는 회사가 같은 거리에 있는 데다가 분류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같은 거리, 그럼 외접원의 중심인가요? 그림과 같이 B는 A 지점에서부터 4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C는 A에서 동쪽으로 좌표에 관련되는 걸 만들어줬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이제 A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쓱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4km 떨어져 있다. 마이너스 좌표 4 처리해주면 되겠고 1 해주면 이제 1,1 해서 좌표를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4,0, 0,0, 1,1 이런 형태로서 좌표를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창고 D 지점에서부터 D 지점을 또 구하고 또 무게중심을 또 구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거리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뒷점에서부터 거리가 뭐 이렇게 같아지는 이런 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거 맞습니까?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저번에 중심 좌표를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우리가 뭐 P, Q, 뭐 A, B든 뭐 P, Q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같다 해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 부분들이 뭐 다른 조건이 없다면 이제 상당히 좀 산수가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조금 더 수월한 풀이를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AC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원래 이제 수직이 등분선을 좀 제가 그려봅니다. 수직이 등분선 이렇게 딱 됐습니까? 자, 이 좌표가 좀 무난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1 돼 있으니까 수직될 때 이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좌표 자체가 2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간단히 좀 해서 직선의 방식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좌표가 2분의 1인데 플러스 해가지고 더하기 1 해서 수직이 등분선 방정식을 좀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장점은 여기 수직이 등분선 방정식은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하고 0 이렇게 되니까 아래 x축이 돼버렸으니까 매우 쉽잖아요. 그래서 D점 좌표에 D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3 해서 D점 좌표를 매우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문제에서는 A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하나는 또 0,0A가 되겠고 C는 또 1, 이렇게 됐으니까 무게중심 좌표를 또 좀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무게중심은요 열심히 또 더하게 해주면 마지막에 근데 산수를 좀 이렇게 틀어버립니까? 3분의 또 4 이렇게 돼서 무게중심 구하겠고 그 다음엔 또 무게중심 열심히 구했는데 거기서 또 B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B점 좌표는 또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또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거리를 L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또 L제곱을 구하죠. L제곱이니까 다행입니다. 그나마 3분의 그러면은 11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11제곱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또 3분의 4의 제곱이라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9L제곱을 구해야 달라 이런 얘기는 이제 11제곱 더하기 14제곱 이렇게 처리니까 16 되겠죠. 121에다가 16을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37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37이 답이 되거나 주관식이죠. 주관식 137 이렇게 해서 답을 써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거리 같다라고 해서 거리 구해가는 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외접원의 중심, 외심의 좌표를 구해가면 외심 좌표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뭐 수직 이등분선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x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좌표도 0,0, 1,1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쉽거든요. 이런 두 개를 좀 이용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빨리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들에 따라서 실제 이제 거리를 구해서 계산하는 것이 빠르냐, 지금처럼 이제 수직이등분선 방정식을 구해서 구해가는 것이 빠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보탬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냥 뭐 거리 같다라는 부분들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좌표들이 이제 좌표를 좀 잘 현명하게 좀 대처하게 되면 당연히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원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주어진 이 식이 이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A, B라는 점하고 6,8이라는 점하고의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라는 것을 해석을 좀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심이 0,6 되겠고 6,8이라는 점은 이제 6,8이라는 점이 있을 텐데 거리를 쭉 구해가는 건데 자, 당연히 이제 중심진할 때 에서부터 이제 만나는 점, 요 부분들이 이제 최소 m이 되겠고 중심을 통과해서 저쪽 지름까지 포함시키면 최대 값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중심 좌표까지 거리가 당연히 6, 8 됐으니까 피타고라스면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반지름이 5였으니까 빼기 5 해주면 최소 10 더하기 5 해주면
최대가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간만에 좀 쉬운 거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또 이제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0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역시 맨 처음에 이 주어진 식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이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고 A, B가 이제 원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사실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접근 가능한 거니까 그나마 조금 수월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1,3에서부터 거리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를 지나는 직선을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되니까 y는 m에다가 x-2 플러스 4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가요? 됐죠? 만들고 그럼 이제 뭐 mx 정리를 하겠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4 마이너스 2m 처리해서 는제로 처리할 거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3에서부터 거리 구하는 식을 해야 되는데 이때쯤 이제 좌표를 좀 보게 되면 조금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저는 눈치챘는데 여러분들 눈치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2,4라는 점이 있다는 건 좀 됐고요. 2,4 좀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3도 됐고 좋습니까? 거리를 구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하고 여기 x좌표가 2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직선 중에 이렇게 거리 자체가 이게 지금 거리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직되는 이런 형태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기 때문에 즉 x값이 2입니다라는 직선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건 아마 이 수식에서 좀 얻어지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죠?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수식들은 이제 얻어지는 게 아니라서. 됐습니까? 자, 이런 특수한 점이 이게 좀 그냥 무난하게 풀어가는 줄 알았더니 좌표 x좌표가 이 좌표 차가 이게 3하고 또 일치된 이런 게 좀 보이네요. 와우. 함정이 꼭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정상적인 것도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볼까요? m제곱 플러스 1 루트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3m 되겠고 3 대입해주면 플러스 1 처리됩니까? 거리가 이제 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 해서 제곱 들어가게 되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9m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좀 소거되면서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6m 이퀄 8 처리되는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죠. 원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특수한 거로 빠져서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를 이제 이곳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좀 그럼 잘 됩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되겠고 그러면은 3분의 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분의 10이 더 그럼 3분의 20이 됩니까? 또 나중에 숫자가 또 이랬습니까? 숫자가 좀 커져서 어쨌든 답은 두 개를 딱 구해냈습니다. 됐죠? 자, 뭐 점을 지나고 뭐 거리가 3 이렇게 된 거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마지막에 여기서 눈치챌 수도 있겠네요. m값이 일반적으로 두 개 나와야 되는데 하나 나오는군.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에서 봤을 때 이 차이가 이제 3이 되는 거니까 특수한 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가지고 실수 없이 정답을 이제 두 개를 모두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들이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푸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주어 주제인데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리를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kx 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k값이 0보다 0일 때부터 고려해야 되겠군요. k값이 0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와, 이러니까 이제 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k값이 0보다 작게 되면 이 참수가 최고차가 이제 음인 거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지금 0보다 작아지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또 역시 성립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탁탁 범위에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k값이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이제 아래로 블록 그려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야 뭐 해가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판별식 D를 열심히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별식 D k제곱 마이너스 4배의 자, 그 다음 이제 k에다가 어이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k 제곱 되겠고 플러스 8k 처리가 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3분의 8을 써야 되는데 왜 8을 먼저 쓰죠? 3분의 8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k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결합시킨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랬을 때 이제 전체의 답을 구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8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호호, 최고 차이의 문자를 좀 집어넣어서 그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값에 대해서 정의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클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이 문제의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설명은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론 자체가 이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차분하게 범위 나누는 부분만 잘 대처하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1보다 작은 근을 적어도 하나 갖기 위한 양수 A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양수 A다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죠? 자 일단은 뭐 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뭐 판별식을 좀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4분의 D 조사하면 될 것 같고요. 4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뭐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갖다 가지고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제곱 값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 값이 뭐죠? a 제곱이 5분의 4 이런 숫자가 됩니까? 이런 범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문제에서 좀 1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뭐 1보다 작은 건이 2개일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건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칭축을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데 대칭축이 마이너스 2a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이제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범위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뭐 큰 관해도 안 되겠습니다. 양수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뭐 교집합 뽑으니까 그냥 양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원래는 이제 함수 값들을 좀 조사해야 되는데 뭐 한 번은 1보다 크다고 뭐 한번 1을 집어넣을 때 양수고 한 번 1을 집어넣을 때 음수니까 이거는 뭐 1은 또 범위에 영향이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범위가 자 a 값의 범위가 루트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거 이제 유리화해서 5분의 2 루트 5 해서 범위를 구해간 이 부분이 정답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죠? 양수라는 부분들 이곳에서 나온 부분들은 뭐 양수 부분하고 또 결합시켜서 0보다 크다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a 값이 사실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죠.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정답은 5분의 2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표현에서 이게 적어도 하나 긋는다는 표현들이 이게 좀 되게 낯선 표현인데 그냥 1보다 작은 근을 뭐 같습니다 뭐 1이 사이값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하나 같다라는 이제 표현 자체가 좀 낯선 게 등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를 조금 이제 당황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렇게 풀이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6번째 문제가 되겠고 화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두 직선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인수분해 돼서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 다음 직선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앞에 부분들은 중간고사 보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건데 다시 한번 또 나온 거네요. 자 인수분해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 3y 플러스 2의 x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y 플러스 3 이퀄 채로 처리해 주겠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판별식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되죠. 3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ay 제곱 마이너스 14y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9 플러스 a의 y 제곱 14 12 마이너스 14 플러스 마이너스 2y 되겠네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요 식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식인데 이 부분이 이제 풀려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서 이 안에 있는 식이 풀려 나와야 정상적인 이제 직선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또 판별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식이 뭐 완전 제곱식 되니까 y 값이 뭐 마이너스 8이다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그죠? 굳이 뭐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금방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다시 이제 좀 열심히 쓰면 되겠죠? 그냥 요건 뭐 6y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그럼 8y제곱 플러스 14y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된 식이 되겠고 는요. 그럼 요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2, 4, 8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3, 4, 12에다가 이제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14가 되는 거가 됐죠. 자, 그럼 이제 2x 플러스 3 x라니요. y죠. 2y 플러스 3, 4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겠고, 그럼 이제 1, 1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6y 플러스 4에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즉 x 플러스 2y 플러스 3 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풀 이 직선 두 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직선하고 주어진 직선 또 하나 하고 해서 세 개 직선에서 이제 삼각형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평행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죠? 그다음 이제 세 점이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를 조사하면 되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 하나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울기는 m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m 값이 요런 값이 되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세 직선이 한 점을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교점을 좀 찾아야 되겠죠. 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뺄까요? 2y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해주니까 y 값이 1이 되겠고, y 값이 1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럼 x 값이 이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이 값을 마이너스 5,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그럼 이제 마이너스 5m 어디다 쓸까요? 마이너스 5m에다가 y 값은 그럼 마이너스 5m에다가 이게 또 뭐였으냐? 부호가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5m 마이너스 2m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y 값이 얼마였죠? y 값이 1이었죠?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돼서 는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y 값이 7분의 2가 되는 거죠. m 값이. 그럼 이제 m 값은 또 이제 7분의 2 해서 결과 나오니까 3개의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m 값 3개를 구했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또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최대값, 최소값.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일 큰 값은 이제 7분의 2가 되겠고,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그죠? 그냥 마이너스 2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이제 결국은 이제 곱하기 해서 최종 답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7분의 1 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중간고사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 그 부분들이 좀 잊혀져 있으면 좀 풀이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뭐 판별식 D를 이제 2번 이용해서 풀이했던 풀이 정확하게 좀 학습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에 배운 내용은 삼각형이 이루지 않을 조건, 평행일 때 하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런 내용 이제 결합한 문제니까 착실하게 풀이를 진행해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20번 화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앞쪽에 이제 조금 좋은 문제들 있었는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화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